장터에서 사기꾼 아씨를 잡아서 포승줄로 묶어둔다면?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 한 포졸이 포승줄로 꽁꽁 묶인 여인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보시오, 날 왜 묶는디요? 법을 어겼으니 당연하겄디. 아이고, 이 무심한 포졸 나으리야. 이리 꽁꽁 묶다니, 뭐하는 것이여? 이것 좀 풀어주시라오. 안 된다. 포승줄은 법이여. 돌부처 같은 포졸과 여우 같은 사기꾼의 위험한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야담TV 176번째 이야기. 장터에서 사기꾼 아가씨를 체포한 포졸. 그 후 벌어진 일. 이 사내의 이름은 석봉. 우락부락한 체격에 표정 하나 안 변하는, 마을에서는 철통석봉이라 불리는 포졸이었답니다. 에이, 오늘도 장터가 시끄럽네. 사기꾼 놈과 좀도둑 놈이 왜 이리 많은겨? 석봉은 장터를 순찰하며 눈을 부릅뜨고 다녔지요. 그의 손에는 항상 포승줄이 준비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숙이며 피해갔답니다. 석봉 나으리 오신다. 얼른 비켜라. 그만큼 석봉은 법과 원칙에 철저한 포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구슬픈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불쌍한 것 좀 살려주시라오. 어머니가 병이 나셨는디 약값을 모으고 있소이다.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었지요. 행색은 대궐집 아씨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고운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무척이나 애처로워 보였답니다. 지나가던 양반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갔지요. 아이고, 저 가련한 것 좀 봐라. 얼굴도 곱고 불쌍하네 그려. 양반이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그야말로 양귀비이라 불릴 만했지요. 나으리 감사합니다. 근자 5냥만 있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디. 흥, 5냥이라. 양반이 돈 주머니를 꺼내려는데 여인이 갑자기 머뭇거리며 작은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그런디 나으리, 사실 진짜 귀한 것이 하나 있긴 한디. 뭐요? 귀한 것? 양반의 눈빛이 변했지요. 이것을 보여드려도 되겠소? 여인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황금빛 버섯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것은 양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은 금강산 백년 영지버섯이라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위해 남겨두신 것인디. 이것만 있으면 어머니 병이 낫는다 했는디 불행하게도 약이 어머니께 맞지 않아. 팔려고 갖고 나왔는데도 비싸서 그런지 사가는 사람이 없네 그려요. 여인이 보자기를 다시 감싸려 하자 양반이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그 약 내게 팔 수 없겠소? 내 몸도 요즘 안 좋은디? 은자 10냥을 주겠소. 아니, 15냥. 여인이 망설이는 척하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참말로 아까운디. 걱정 마시오. 이 돈으로 어머니께 맞는 약을 사면 되잖소. 어서 이 약을 내게 파시오. 양반이 급히 돈주머니를 풀어 은자를 쏟아내려는 순간 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석봉의 눈이 가늘어졌답니다. 저것이 완전히 수상한디? 눈물은 흘리는 뒤 눈빛은 웃고 있네 그려. 석봉은 슬금슬금 다가가 여인의 약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순간 그의 코에 이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것은 그냥 표고버섯에 노란 물을 들인 것이여. 게다가 약초 냄새만 입혔구만. 이 계집이 사기를 치고 있다. 석봉이 큰 소리로 외치자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장터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양반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사기! 이런 속을 뻔했구만. 여인이 석봉을 쏘아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에이, 하필 오늘 철통포졸이 나타나다니. 그녀는 재빨리 몸을 날려 골목으로 도망쳤는데 그 순간 찢어진 치마가 펄럭이며 날씬한 각선미가 드러났지요. 웜에 저것이 날다람쥐여 뭐여. 석봉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외쳤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사기꾼이다. 석봉은 전력으로 추격을 시작했고 장터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지요. 저 여자 누구요? 장터에서 자주 보던 얼굴인디. 설마 그 미인이 사기꾼이었다니. 여인은 골목을 누비며 화려한 몸놀림을 보였는데
담장을 훌쩍 뛰어넘고 지붕 위로 날아오르기도 했답니다. 저 계집 보통이 아니구만. 경공술까지 쓰다니. 석봉도 포졸무예로 단련된 몸을 날려 뒤쫓았지요. 좁은 골목, 지붕, 담장을 넘나들며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쳇, 생긴 것은 썩은 나무 대가리처럼 생겼는디. 왜 이리 끈질긴디? 여인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지만 석봉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법을 어긴 놈은 끝까지 잡는 것이 내 신념이여. 둘은 한참을 달렸고 마침내 여인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앞은 높은 담장, 뒤에는 석봉이 버티고 있었지요. 후, 이제 끝이구만.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담장의 등을 기댔습니다. 순순히 잡혀라.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소. 석봉이 포승줄을 꺼내며 다가갔는데 여인이 갑자기 몸을 비틀며 벽에 쓰러졌답니다. 아이고, 발목을 삐었네 그려. 그녀의 치마가 걷어 올려지며 하얀 발목이 드러났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했지요. 석봉이 다가가려는 순간 잠깐 이것도 속임수 아니여? 하는 생각이 스쳤답니다. 그만 거짓말을 하시오. 아까 지붕 위를 날아다니던 사람이 발목을 삘 리가 있소? 석봉이 단호하게 말하자 여인은 혀를 차며 일어섰지요. 쳇, 참말로 똑똑하네 그려. 보통 사내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디. 내 놈만 안 넘어가다니. 사기꾼 주제에 당당하구만. 당당하다니. 나는 그저 살기 위해. 여인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석봉이 포승줄을 휘두르며 그녀의 손목을 묶으려 하자 여인이 마지막 수를 썼지요.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시라우. 나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정말 아프시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디. 여인이 석봉에게 다가가 그의 옷깃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는데 그녀의 향기로운 숨결이 석봉의 얼굴에 닿았답니다. 석봉의 귀가 새빨개졌습니다. 이런, 물러서시오. 그런 거짓 눈물로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소? 하지만 석봉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상하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석봉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손목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아이고, 아프잖소. 좀 느슨하게 묶으시라우. 안 된다. 내가 또 도망갈 것이여. 석봉이 포승줄을 단단히 조이자 여인이 입술을 삐죽이며 불만을 표했지요. 이 무정한 포졸나으리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쁜 여인을 이리 꽁꽁 묶어놓다니. 나무토막이여, 나무토막. 겉도 썩을 대로 썩어 터진 나무토막이여. 이계집, 조용히 하거라. 자, 이제 관하로 가자고. 석봉이 화련을 끌고 장터를 지나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요? 아까 그 사기꾼이지? 에고, 저렇게 이쁜 것이 왜 사기꾼 짓이여? 차라리 어느 양반댁 첩으로 들어갈 것이지. 석봉이 참말로 대단하구만. 철통이라 부르는 게 헛말이 아니네. 화련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답니다. 이 철통 포졸, 보통이 아니네. 하지만 나 화련이가 이대로 잡혀갈 순 없지. 관하로 가는 길, 화련은 온갖 수를 다 써봤지요. 나으리, 목이 마르디요. 물 한 모금만. 관아 가서 마셔라. 나으리, 해가 너무 뜨겁소. 잠깐만 쉬었다 가시라우. 안 된다. 계속 걸어라. 나으리, 배가 고픈디 아침도 못 먹었소. 감옥에서 밥 줄 것이여. 석봉은 화련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지요. 저 계집, 참말로 말이 많네. 그런디 왜 미운 생각이 안 드는디? 오히려 귀여운 것이. 아니야, 정신 차려라, 석봉아. 저렇게 요망하고 이쁘게 생긴 여인은 조심하는 게 상책이여. 마침내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사또 어른, 사기꾼을 잡아왔소이다. 석봉이 큰 소리로 보고하자 사또가 위엄있게 나타났지요. 오, 수고했네. 석봉. 이 계집이 그 소문난 사기꾼이냐? 사또가 화련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잠시 눈이 머물렀답니다. 그렇소이다. 사또 어른, 장터에서 가짜 약을 팔다가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곱게 생긴 것이 어찌 사기꾼 짓을 하느냐? 화련이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지요. 사또 나으리,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만,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사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단 감옥에 가두어라.
3일 뒤에 신문하겠다. 그때까지 석봉, 내가 감시하도록. 명심하겠소이다. 석봉이 화련을 이끌고 관아 뒤편의 감옥으로 갔습니다. 좁지만 깨끗한 감방에 화련을 들어가게 하고 철컥 문을 잠갔지요. 이제 3일 동안 여기 있어야 하니 얌전히 있으시오. 화련이 감방 창살을 잡고 석봉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포졸나으리 성함이 뭐시라오? 석봉이라 하오. 석봉나으리 좋은 이름이네 그려. 나는 화련이라 하오. 꼭 기억해 두시라오. 석봉은 대꾸하지 않고 감옥 밖으로 나갔지만 그의 귓가에는 화련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답니다. 화련이라 참말로 이쁜 이름이구만. 석봉이 문 밖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화련이 안에서 말을 걸었지요. 석봉나으리 밤새 거기 앉아 계실 거요? 그렇소. 내가 도망갈까봐 도망가지 않을 텐디. 믿을 수 없소. 에휴, 참말로 돌 같은 사람이네 그려. 밤이 깊어갔고 달빛이 감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석봉은 감옥 문 앞에 앉아 밤을 지새우고 있었고 화련은 창살에 기대어 석봉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석봉나으리 아직도 안 주무시오? 내 임무는 내를 감시하는 것이여. 잠은 나중에 자도 돼요. 석봉이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이상하제. 저 계집 얼굴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이. 내 맴이 왜 이렇지? 그때 화련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봉나으리 포졸이 된 지는 오래됐소? 10년이 넘었소. 10년이나? 그럼 20살 때부터? 그렇소. 어려서 부모를 잃고 관아에서 자랐제. 아이고 그럼 나랑 비슷한 처지네 그려. 화련의 목소리에 묘한 온기가 담겼지요. 석봉은 고개를 들어 화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고와 보였고 석봉은 가슴이 또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짝도 부모가 없소?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우릴 버렸제. 양반집 서녀였는디 첩이었던 어머니와 나를 내쫓았소.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실 때도 약한 첩 보내주지 않았자. 석봉의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시작한 것이요? 살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나는 약한 사람들은 안 속여요. 탐욕스러운 양반들만 노렸자. 석봉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사기는 나쁜 것이요. 법을 어긴 것이제. 나으리는 참말로 법만 아시는구만. 사람 마음은 모르시고. 화련의 말에 석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석봉은 한참을 밖에서 숨을 고르다가 다시 창살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았지요. 더 이상 그런 요상한 말은 하지 마시오. 어머, 요상한 짓이라니. 나는 그냥. 됐소. 이제 말 걸지도 마시오. 석봉이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 그녀를 향해 가고 있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석봉은 화련에게 아침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먹어라. 고맙소, 나으리. 근디 이 문 좀 열어주시라오. 갑갑해서 먹다가 체하겠소. 석봉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감옥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망가려 하지 마시오. 내가 지켜보고 있소. 알았소. 도망 안 가겠소. 화련이 미소 지으며 죽을 떠먹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죽을 삼키는 모습이 어쩐지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석봉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웜에 내가 왜 이러는 거요? 석봉나으리, 왜 그리 쳐다보시오? 화련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잘 먹고 있나 보는 것이요. 석봉이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귀는 이미 새빨개져 있었지요. 화련은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호, 이 나무대가리 포졸도 사람이긴 하네 그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봉은 매일 화련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고 밤마다 감옥 앞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석봉나으리, 장가는 안 가셨소? 아직이요. 왜? 무뚝뚝해서 마을 안악들이 싫어하는갑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너무 딱딱해서 다들 피하는 것 같소. 석봉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화련이 피식 웃으며 말했지요. 딱딱하긴 뭐가 그리 딱딱하단 말이오? 설마 그것이 딱딱하다는 말이오? 근디, 마음은 참 따뜻한 것 같은디? 화련의 말에 석봉의 가슴이 또 쿵쾅거렸습니다. 나으리도 외롭지 않소? 혼자 사시는 것이. 외로운 줄 몰랐는디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소.
석봉의 솔직한 고백에 화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항상 혼자였어. 믿을 사람도 없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지요. 그때 석봉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관아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석봉이 벌떡 일어나 밖을 살폈지요. 누구요? 거기 누구 없소?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지요. 수상한 뒤 누군가 관아를 살피고 있는 것 같소. 석봉이 중얼거리자 화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철산이? 철산, 그게 누구요? 내 옛 스승이지라. 하지만 이제는 악마 같은 놈이여. 화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렸을 때 날 주워서 키워줬는디 사기 기술을 가르쳐줬어. 처음엔 아버지 같았는디 내가 자라나니까 나를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했소. 화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계속 따라다니며 협박했지라. 도망치려 할 때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해쳤소. 그래서 혼자 떠돌며 살았제. 그 놈이 날 찾고 있을 거요. 나를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하거든. 걱정 마시오. 내가 있는 한 아무도 내게 손대지 못할 것이오. 석봉의 단호한 목소리에 화련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지켜주려는 것인가? 나으리, 왜 나 같은 사기꾼을?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여. 그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뿐이제. 이제 내가 지켜줄 것이여. 화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화련, 사실 내가 너를. 석봉이 고백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또 다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석봉이 칼을 뽑아 들고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진 뒤였지요. 분명히 누군가 있었는데 화련을 노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석봉은 더욱 긴장하며 감옥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이상한 사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석봉은 순찰을 돌다가 그들을 발견했지요. 저 놈들 수상한 뒤 사내들은 관아 주변을 배회하며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는데 석봉이 다가가려 하자 그들은 재빨리 사라졌지요. 뭔가 꿍꿍이가 있구만. 화련을 노리는 것이 분명해. 석봉의 가슴에 불안감이 커져갔고 그날 밤 석봉은 평소보다 더욱 긴장하며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련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석봉 나으리, 혹시 밤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걱정 마시오. 내가 지킬 것이여.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관아 담장 너머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 습격이요! 다른 포졸들의 외침이 들렸고 석봉이 칼을 뽑아 들었지요. 화련, 감방 안에 숨으시오. 석봉이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감옥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저 여자를 데려오거라! 철산 대인께서 기다리신다! 사내들이 외치며 감방 문을 부수려 했지만 석봉이 앞을 막아섰지요. 내가 살아있는 한 발짝도 못 지나간다. 석봉이 칼을 휘두르며 사내들과 맞섰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봉은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지요. 에이, 이놈들! 석봉이 한 놈을 쓰러뜨렸지만 다른 놈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석봉 나으리, 석봉은 피를 흘리면서도 감방 앞을 지켰지요. 아직 괜찮소. 하지만 사내들은 계속 몰려들었고 석봉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이 고집불통 포졸놈! 한 사내가 석봉의 다리를 걷어차자 석봉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다른 놈이 감방 문을 부쉈지요. 철컥, 쾅! 드디어 찾았다! 화련! 화련이 단검을 들고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사내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놓아라, 이놈들아. 조용히 하지 않으면 저 포졸놈을 죽일 것이여! 사내가 칼을 석봉에게 겨누자 화련은 저항을 멈췄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석봉 나으리는 건드리지 마라. 화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석봉이 피를 뚫고 일어서려 했지만 한 사내가 그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석봉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석봉 나으리, 나으리. 화련이 울부짖었지만 사내들은 그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가자! 다른 포졸들이 오기 전에! 사내들이 화련을 밧줄로 묶어 아래 태웠지만 화련은 끌려가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쓰러진 석봉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석봉 나으리, 미안하오. 나 때문에.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구하러 갈 것이오. 사내들이 화련을 말에 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잠시 뒤 다른 포졸들이 달려와 석봉을 부축했습니다. 석봉, 괜찮은가? 빨리 의원을 불러라. 괜찮소. 저놈들을 잡으러 가야겠소. 제정신인가? 그 상처로 어떻게? 상관없소. 화련이를 구해야 하겠소. 석봉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지요. 자신이 화련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구만. 바로 내 마음이었소. 석봉은 칼과 포승줄만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한참을 말발굽 자국과 발자국을 따라가니 폐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기 화련이 있을 것이요. 석봉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살펴보니 화련이 기둥에 묶여 있었고 철산이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련아, 이제 넌 내 여자야. 3년을 기다렸다. 이제 순순히 받아들여라. 죽어도 싫어. 이 더러운 놈아. 화련이 저항하자 철산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설마 그 포졸 놈을 생각하나? 그 놈은 이미 죽었을 것이요. 내 부하들이 제대로 처리했지. 거짓말. 석봉 나으리는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여. 화련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석봉이 들어섰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뭐야? 내가 어떻게 그 상처로? 철산이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석봉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지요. 내가 잡은 죄인은 내가 지킨다고 했소.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내 사람이여. 하! 상처투성이 주제에 날 상대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해보면 알 것이여. 석봉의 칼과 철산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둘은 치열하게 싸웠고 화련은 묶인 채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석봉 나으리, 조심하시라우. 그놈은 비겁한 수를 쓸 것이요. 화련의 경고가 들렸지만 석봉은 이미 철산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철산이 칼을 휘두르며 석봉의 부상 부위를 노렸지만 석봉은 재빠르게 피했지요. 이놈! 가만히 있어라! 철산이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석봉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철산을 압도하기 시작했지요. 내 놈 같은 놈이 화련을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석봉의 칼이 번쩍이며 철산의 칼을 쳐냈습니다. 철산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철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석봉은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지요. 이제 끝이여. 다시는 화련에게 손대지 마라. 철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었습니다. 알았소. 살려만 주시오. 석봉이 철산을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내 놈은 관아에서 제대로 심판받을 것이여. 철산을 기둥에 묶어둔 석봉은 재빨리 화련에게 달려갔습니다. 화련, 다친 데 없소? 석봉 나으리, 정말 오셨구만. 그 상처로. 화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봉이 포승줄을 풀어주자 화련은 그의 품에 안겼지요. 나으리 고맙소. 정말 고맙소. 됐소. 이제 안전하오. 내가 지켜줄 것이여. 하지만 석봉의 옆구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피가. 상처가 더 벌어졌구만. 화련이 황급히 석봉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소. 이 정도는. 화련 당신만 무사하면. 무슨 괜찮다는 말이오. 어서 앉으시라오. 화련은 석봉을 안치고 그의 저고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여? 치료해야제. 가만히 계시라오. 화련이 석봉의 저고리를 벗기자 그의 단단한 가슴과 팔뚝이 드러났는데 여러 군데 상처가 나 있었고 특히 옆구리 상처가 깊었습니다. 화련은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웜에 나으리 몸이 이렇게 단단할 줄이야. 그리고 이렇게 많이 다치셨는디. 그녀는 옷을 찢어 상처 주변을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손길이 석봉의 살갗에 닿을 때마다 석봉은 움찔했답니다. 아,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솜길이 간지럽소. 그날 석봉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당장 움직이기는 힘들었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다가 내일 아침에 출발하겠소. 알았소, 나으리. 밤이 깊어지고 화련은 석봉 곁에 앉아 그를 간호했습니다.
나으리, 왜 날 구하러 오셨소? 나는 그저 사기꾼일 뿐인디. 처음엔 그저 내가 잡은 죄인이라 생각했소. 하지만 석봉이 화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여.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여. 화련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나 같은 계집한테 왜 이러시오? 사랑이라니.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여. 그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뿐이제. 이제 내가 있으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아도 돼요. 석봉이 화련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 지켜줄 것이여. 화련, 나와 함께 살아 죽었소? 화련은 석봉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으리, 나도 나으리를 사랑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석봉이 화련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지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련, 참말로 이쁘구만. 나으리도 참말로 든든하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석봉은 철산을 끌고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화련도 함께 걸었지요. 사또 어른, 주범을 잡아왔소이다. 사또가 철산을 보고 크게 기뻐했지요. 오, 잘했네. 이놈은 전국에서 수배 중인 사기단 두목이 아닌가. 큰 공을 세웠구만. 그리고 사또 어른, 화련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소이다. 석봉이 화련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자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말대로 화련에게는 속죄의 기회를 주겠다. 1년간 관아에서 봉사하고 그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야. 감사합니다. 사또 어른. 화련과 석봉이 함께 절했습니다. 그렇게 화련은 관아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석봉은 그녀를 지켜보았지요. 한 달이 지나고 석봉은 화련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관아 뒤편 작은 정원에서 석봉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련,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 죽었소? 나으리, 정말 나 같은 계집을. 내게는 내가 최고여. 다른 사람은 필요 없소.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제. 화련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잘 모시겠소. 그럼 이제는 서방님이라 불러야겠지라. 석봉이 화련을 일으켜 세우고 꼭 껴안았습니다. 화련, 고맙소. 나야말로 고맙제 서방님. 그날 밤이었습니다. 석봉이 화련을 품에 안았고 화련은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방님, 참말로 든든하시네 그려. 화련, 당신은 참말로 따뜻하구만. 석봉이 화련의 옷고름을 조심스럽게 풀었고 화련은 떨리는 손으로 석봉의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서방님, 상처는 다 나으셨소? 덕분에 다 나았소. 초롱불이 흔들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작은 집 안에서는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 서방님. 화련,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화련은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성실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석봉은 여전히 포졸로 일했고 화련은 그의 든든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화련이 석봉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소. 정말이요? 정말. 석봉이 화련을 조심스럽게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시라우. 이제 아이 아버지가 되시는디. 석봉과 화련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그날 장터에서 날 묶어주셔서 고맙소. 뭐, 그게 무슨 말이요? 그때 묶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행복은 몰랐을 것이제.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오? 석봉이 화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잡아서 참말로 다행이여.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꿔놨소. 법만 알던 내게 사람 마음을 가르쳐줬제. 청천백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밝은 태양이라는 뜻으로 떳떳하고 정당한 삶을 의미하지요. 석봉과 화련은 비록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만 서로를 만나 진정한 삶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과거보다 중요한 것이 현재의 진심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석봉처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화련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는 스타일이신가요? 오늘 또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